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유튜버 굴마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회장님들이 사시는 곳 우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입니다. 뒤에 산세 한번 보시죠. 야, 왜 이곳에 회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거주를 하시고 살고 계시는지 그 한번 이유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파트가 조용하니 해운대 안에서도 산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녹음으로 가득한 이 아파트, 예전에 들은 바로는 부산시장님께서도 이 아파트에 사셨다고 합니다. 기운이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회장님들이 여기에 많이 사느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여기 살다 보니까 회장이 됐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운이 좋다 보니까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아파트 평형대도 큼직큼직하니 살기 좋은 곳이죠. 참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가성비 좋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는 저희가 처음에 상담 초기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금액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69평형을 전체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만만치 않죠. 평형대도 큰데 금액은 너무 제한적이고, 결론은 샤시는 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하자 라고 결론을 주셨는데, 인테리어 업계에서 종사한 바로는 샤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번에 이걸 안 하면 다음에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 샤시를 나중에 좀 자금적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하시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샤시를 뜯게 되면은 샤시 주변에 있는 부분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거든요. 인테리어를 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안 하면은 못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샤시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세 번째 보일러, 그게 지금의 이 결과물입니다. 쭉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의 현관입니다. 기존 사실을 보시면은 현관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 발, 두 발 하면 현관이 끝나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와, 69평이라 하기에는 현관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방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관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어이구 왜 이렇게 작은 집이지 라는 느낌. 요즘에 보시면 뭐 20평대 그런 아파트의 현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가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실제로 들어올 때 딱 요만큼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현관을 조금 탁 틔우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분전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발장을 들어가지고 화사하게 바꿔줬고, 여기에 답답한 신발장은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뭔가 이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뒤로 현관을 더 늘려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 화사하고 큼직박한 현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레이아웃의 힘입니다. 현관이 여기였습니다. 복도가 요만큼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제가 다른 변화를 주면서 줄어든 복도를 다른 데다가 더 영입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우선 이쪽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 사진을 보시면은 문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방을 중간에 벽을 터가지고 한 공간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 붙어있는 문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문을 요쯤인데 들리시죠? 가리고 현관을 당기면서 이 현관을 구성을 했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이 슬라이딩 중문을 하고 싶은데 기존 벽이 여기 있었어요. 문이 열릴 공간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문을 두 짝을 이렇게 열고 쓰고 계셨는데, 원 슬라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방문을 뒤로 밀었고요. 이 중문이 요렇게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도가 길었는데 좁아졌다고 했잖아요. 대신 넓혀 드렸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조적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구가 있었거든요.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번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침침하니
지저분하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벽을 털었고요. 그리고 배관을 가리면서 위에 천장에 간접등을 줘가지고 이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을 틔우고 밝게 만들었습니다. 좁은 복도가 넓어졌죠. 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벽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력벽이냐 그런 게 아니고 칸막이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털어버리고 이 공간을 조금 이렇게 널찍하니, 근데 들어올 때부터 현관이 널찍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콘크리트 벽이라서 털지는 못했어요. 좀 아쉽지만 딱 털어서 여기까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건들지 못하는 벽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주방하고 거실도 제가 딱 왔을 때 첫 느낌 말씀드려볼게요. 와, 69평형이 이렇게 작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막 가구가 막 꽉꽉 찼던 것도 아니에요. 가구도 없었는데 딱 요만큼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간을 분할하고 있는 벽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 공간을 어떻게 분할하고 있었냐면은 여기에 분합창이 있으면서 여기가 발코니였고요. 요렇게 아치 형태로, 그것도 이따만하게 600 정도 되는 벽이었던 것 같아요. 가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분할해서 공간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거실 주방이 69평이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거실 쪽에 확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죠. 저희가 깔끔하게 쭉 늘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이 또 있었어요. 이 넓은 주방에 왜 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좀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열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 문으로 해서 이렇게 옹기를 가둬주는 그런 공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샤시를 새로 하고 단열도 새로 했기 때문에 문을 확실하게 탁 터드리고, 기존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문이 있으면 문이 반쯤 열리고 여기에 식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식탁을 일단 밖으로 빼야겠다라고 해서 식탁을 여기에 두도록 계획을 했고요. 뭐 간접 조명은 덤이죠. 요즘에 인쇼 많이 하니까 인쇼 스타일이죠. 깔끔하게 상부장 똑같이 분할을 하면서 하부장하고 톤앤 매너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된 주방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뭐 주방은 이번에 제가 특별히 접목시킨 거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싱크대 상판에 빌트인 콘센트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번 고객님께서는 빌트인보다는 벽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빌트인이 부분이 불편하더라 라고 해서 기존 벽에 있는 콘센트를 연장을 해서 좀 분할을 몇 군데 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이쁘게 르그랑 유로평 콘센트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물건을 넣으실 거기 때문에 2구, 그리고 여기는 흰색 벽에 맞춰서 화이트로 여기도 2구, 여기 뒤로 보시면은 4구로 여기에 자잘한 물건들이 좀 많이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주방 기구가 조금 덜 들어와 있는 관계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브제 껍데기 판넬을 하나 세워놨고요. 아쉽게도 지금 오븐이 안 들어와서 좀 비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식탁을 빼는 공간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십니까? 이쁘게 아트월을 만들어 드렸죠. 이렇게 쫙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아트월을 만들어 드렸는데, 식탁 공간 주변이 너무 복잡하면은 보기가 싫으니까 깔끔하게 이 공간을 아트월로 구성을 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밥 먹는 공간이 조금 아늑하고 이뻤으면 좋겠는데, 이 식탁 옆에 떡하니 여기 문이 있는 거예요. 문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 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십니까? 여기에 저희가 시크릿하게 문을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집에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방도 다른 방처럼 쓰기보다는 여기는 좀 시크릿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식탁 공간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히든도어로 만들면서 아트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이 쫄대 하나하나가 손잡이 역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또 생뚱맞게 손잡이 하나 달려있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맞죠? 기존에 방마다 온도 컨트롤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게 이번 나비엔 제품으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온도 분배기도 다 새 걸로 교체를 다 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시면은 지금 온수 분배기 새 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각방 컨트롤러 기계죠. 여기 나비에 적혀있죠. 아직 선 정리를 좀 덜하긴 했는데 요건 아직 선을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금 각방마다 새로 UTP 선이 다 여기서 넘어가 있고요. 요즘에 최근 아파트들처럼 각방에서 내 방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참 미로 같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안방에도 뭐 따로 손댄 거 없습니다. 커튼 하나 단 것 정도 말고는 도배하고 걸레바지 요거밖에 안 했고요. 나중에 기타 붙박이장들은 나중에 추후에 하시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기존 뷰를 한번 보시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딱 요만큼이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장이 있었고 이 밑에 온수 분배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까 공용 화장실이랑 똑같았어요.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창고로 돼 있었거든요. 창고 안으로 분배기를 옮기자 해서 온수 분배기를 창고 안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좁던 화장실 입구를 넓혀드렸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위층에서 내려오던 배관이 천정보다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한 창고였거든요. 여기도 간접으로 좀 화사하게 꾸며드렸죠. 지금까지 제가 돌면서 군데군데 벽 몇 개만 딱딱 없애고 분배기 옮기면서 공간 배열만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과 후가 확실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레이아웃이다. 그 레이아웃 고객님의 집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리도 진짜 눌릴 때 됐다. 계속 구경만 가지 말고 한번 눌리도. 알았지? 요 선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깜짝같지 않습니까? 이 쫄대 하나하나의 간격을 조금 계산을 해가지고 요 선까지 안 보여야 히든 도어처럼 좀 많이 보이거든요. 위에서는 제 시선보다 위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로 선을 감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제가 디테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구경만 하고 넘어갑시다.